오늘 주제는 미리 알려드린 대로 미국의 그 401k 그 쿼터파이 플랜 중에 연금 제도의 그 대변혁이 있었죠. 작년 말로 Secure Act 2.0 법안이 통과돼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변경돼 있고요. 앞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타 세미나에서는 일반 파티시펀트분들보다는 이 플랜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기업주 또는 그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시는 담당자분들을 위해서 스폰서 입장에서 또는 오퍼레이셔널 입장에서 몇 가지 내용들을 오늘 좀 정리하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그 401k 기업연금은 지난 1976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작년 말에 그 바뀐 법안이 정말 가장 획기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안이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 재미없을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재밌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한 45분 정도 여러분 같이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고요. 중간에 너무 내용이 딱딱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 아마존 기프트 카드 50불짜리를 선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네, 여러분 그 줌 세미나 하면서 이 퀴즈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다 들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세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면 스크린에 보시고 오늘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세 개의 문제를 객관식으로 제가 내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보시고 답을 쓰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 사무국장님에게 공정을 기해서 추천을 통해서 세 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녹화와 별도로 오늘 세미나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끝나고 요청하시면 이 자료를 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메모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데요. 우리 기타 특별위원사 아메리츠 에셋 브라이언 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Certified 401k Professional 데지그네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기업연금에 전문 투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앞으로 변경되는 401k 플랜, 퀄리파이 플랜의 일부, 특별히 스폰서 입장에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입장에서 그 관점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전체 법안의 그 해석 부분은요, 한 50장 넘는데 여러분들 다 읽으실 수 없으니까 오늘 회사 입장에서, 기업주 입장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 그리고 특별히 올해 2023년에 이미 변경된 그리고 그 내용들 잠깐 또 리뷰하고요. 특별히 그 401k 플랜을 운영하시면서 그 텍스 크레딧이 굉장히 더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텍스 크레딧 칼큘레이트 하는 방법 요즘에 칼큘레이터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 물론 뭐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계시다 하더라도 우리 플랜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리뷰하실 수 있는 그런 그 레드 플래그 테스팅이라는 컨셉을 제가 한번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클레이머고요. 오늘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특별한 투자 자문이 아니고 오늘 교육용으로 제가 내용을 말씀드린다는 거 디스클로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플랜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 HR 담당자 분들이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분들은 이미 이 내용들을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각각의 그 커스터디언이나 레코드키퍼나 어드바이저 분들이 이미 많은 자료들을 보내드렸을 건데 오늘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중요한 것들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는 법안은요. 크게 네 가지 중점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더 많은 분들이 또 더 젊은 분들이 일찍 401k에 세이빙을 시작해서 리타이어먼트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이제 은퇴 시점이 많이 남지 않으신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놓을 수 있는 더 많은 확대죠. 네. 그러한 포인트가 또 하나가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한 잡들을
이 버든들을 많이 좀 경감했다, 줄였다라는 게 여러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크게 이 시큐어 법안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feature, 그리고 requirement,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 반드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용은 너무 방대하지만 오늘은 스폰서 입장에서 회사, 인플로이어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자, 새로운 옵션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제가 다 읽지 않을 거예요. 우선은 2024년 1월 1일, 즉 내년부터 여러분 그 젊은 그 인플로이 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스튜던트 론이 있어서 스튜던트 론을 갚느라고 저축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가장 획기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직원분이 본인의 스튜던트 론을 갚느라고 401k 저축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스튜던트 론을 갚는 어마운트를 401k 저축하는 어마운트로 똑같이 인정을 해서 회사가 매칭을 제공하고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을 똑같이 매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401k의 elective deferral이죠. 본인 거는 저축을 못하더라도 만약에 스튜던트 론을 갚고 있다라고 하면 똑같이 그 상응하는 남들과 똑같은 그 매칭 퍼센테이지를 그 직원에게 제공해 줘야 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 끝나시고 마지막에 제가 3가지 질문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 3가지 질문의 답을 다 주신 분들은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뽑아서 우리 사무국에서 3분에게 아마존 기프트카드 저희가 스폰서했습니다. 50불짜리 보내드릴 거니까 꼭 귀담아 들으세요.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뽑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401k 보시면 프리텍스, 그죠? 텍스 공제를 받고 저축하는 트레디셔널 401k 어카운트가 있는 반면에 공제는 받지 않지만 세금을 연기하고 나중에 쓸 때 텍스를 안 내는 Roth 어카운트가 있죠. 어떤 플랜에는 아직 그 프로비전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예, 회사마다 그 프로비전이 다를 수 있으니까 올해부터 작년부터 시작됐고요. 작년 말부터 시작됐고요. 올해부터는 만약에 직원분이 원한다라고 하면 401k 매칭을 Roth 어카운트에 넣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즉 기존에는 직원분들이 Roth 어카운트에 저축을 하더라도 회사의 매칭 부분은 반드시 프리텍스 어카운트로만 가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원할 경우에는 Roth 어카운트에 매칭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존에 플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플랜 어답션 어그리먼트를 한번 리뷰해 보시고요. Roth 어카운트가 없는 플랜들도 종종 있으세요. 그거는 뭐 회사의 디스크레션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멘드를 통해서 Roth 프로비전을 넣어주시고 직원들이 원할 경우에 그쪽에 매칭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셔야 되고요.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IRS에서 디렉션이 디테일하게 아직 안 나왔어요. 인플로이어 입장에서 Roth 어카운트에 넣어주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부분이 아직 클리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각 지금 커스터디언별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아마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곧 그게 가이드라인 나오는 대로 발표를 해드릴 거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어답션 어그리먼트 한번 보시고 우리 플랜에 Roth 어카운트 프로비전이 있나 없나 이 정도는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30일부터 이펙티브 데이십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30일부터예요. 두 번, 세 번 제가 강조하는 건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 디제스 릴리프 관련해 가지고는 그 코비드 때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큐어 법안 1.0에서도 여러분 이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앞으로는 네, 여러분 우리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뮤트를 좀 해주시고요. 네, 앞으로는 그 디제스 관련해 가지고는 연방 정부나 뭐 지역별로 우리가 그 발표 공식적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따라서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론 받았던 것들 5만 불에서 10만 불 늘어난 거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리페이 기간이라서 그거는 그대로 있고요. 새로 추가된 내용은 네, 연간 2만 2천 불까지는 10% 페널티 없이 디제스 릴리프로 꺼낼 수 있다라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거에서 좀 클래리파이 된 거니까요. 여러분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분들이 잠깐 좀 이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하드십 위드롤이라는 게 있죠. 기본적으로 401k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59.5세 또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한 꺼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요. 여러 가지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페널티 없이 꺼내고 텍스만 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페널티를 10% 내면서 꺼낼 수 있는 경우도 있죠.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드십 위드롤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하드십 위드롤은 회사가 어프로브를 해야 된다는 또는 TPA가 어프로브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 조금 버든이 줄어든 부분인데요. 앞으로 모든 하드십 위드롤은 셀프 서티피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본인이 클래리파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서티파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고요. 많은 직원분들이 본인 그 셀프 서티피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하드십 위드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사항은요. 혹시 플랜 중에 싱글 임플로이어가 아니고 엔터티가 2개 이상 여러 임플로이어가 같이 들어가 있는 플랜들이 멀티 임플로이어라든가 컨트롤 그룹이라든가 릴레이 그룹들, 어필리에이트 그룹 그런 그 플랜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법안에서는 이 어딧 룰이 좀 클리어하지가 않았었는데요. 2개 이상의 여러 엔터티가 같이 들어가 있는 멀티 임플로이어 플랜이라 하더라도 예, 전체 넘버가 아니고 전체 플랜에 들어와 있는 number of employee가 아니고요. 어, 예를 들면 세 개의 엔터티 중에 A라고 하는 엔터티가 한 엔터티가 100명 이상이 넘어갔을 경우에 그 엔터티만 어딧을 받게 된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티 임플로이어 플랜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조항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내용은요. 사실은 401k 플랜을 운영하시면서 회사 입장에서 하셔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노티스 줘야 되고 중간에 쿼럴리 인베스트먼트 관련된 노티스부터 인플로이 노티스가 너무 많습니다. 어, 이번에 바뀐 법안에서는요. 굉장히 심플리파이 됐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물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내용보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이제 어드바이저나 나중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레코드 큐퍼하고 좀 더 상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어, 큰 룰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SPD, Summary Plan Description을 이니셜 그 eligible 해줬을 때 보내줬거나 그리고 본인이 엘리저블 됐을 때 리마인더를 줬거나 노티스를 줬거나 또는 본인이 리퀘스트를 했을 때 해당 자료를 줬다라고 하면 더 이상 플랜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분들에게는 다른 노티스를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모든 엘리저블 인플로이들에게 노티스를 줘야 되는 리퀘어먼트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플랜에 들어와 있는 액티브 인프로이 분들에게만 노티스를 지속적으로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요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주시면 된다. 나머지들은 다 이그노 하셔도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아까 스튜던트 론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바뀐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이 있는데요. 뒤에 가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오로 인롤먼으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파는 플랜들은 기존에 있는 플랜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오로 인롤먼과 관련돼서 오로 에스컬레이션과 관련돼서 혹시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다른 페널티 없이 플랜 이어 기준으로 9개월 반 동안 셀프 픽스 할 수 있는 그런 세이프 하버 조항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도 여러분 오늘 다 이해 안 되시더라도요. 전체적으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입장에서 스폰서 입장에서는 버디 좀 줄어들고 굉장히 그 릴리프가 많이 생겼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 부분도 우리 기업주 입장에서 조금 더 나아진 조항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플랜을 운영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서 코렉션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크게 코렉션 프로그램은 DOL과 IRS에서 제공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기 self correction 프로그램이라든가 volunteer correction 프로그램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 모르시더라도 어떤 것들은 벌금을 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벌금을 안 내는 게 있고요. 어떤 건 IRS에 노티파이를 줘야 되는 게 있고 안 줘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셀프 코렉트를 할 경우에는 더 이상 IRS에 노티스를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다만 요 밑에 보시면 IRS가 디스커버 하기 전에 우리 인플로이가 먼저 그런 미스테이크를 발견해서 액션을 했을 때 또는 셀프 코렉션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리즈너블한 기간 내에 끝냈을 때예요. 예, 그 리즈너블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해석이 분분하지만 여러분들 어드바이저 분들과 상의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국외 죄송합니다. IRS에 따로 노티스를 하지 않고 셀프 커렉션이 가능해졌다라는 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회사를 그만두신 분들 잔액이 그동안 얼마 미만이면 폴스 아웃이라고 저희가 보통 말하는데 mandatory distribution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마운트는 그동안 5,000불이었어요. 그래서 5,000불 미만에 물론 이것도 여러분 플랜에 폴스 아웃 프로비전을 넣으셨어야 해당하는데 5,000불 미만의 밸런스를 갖고 계신 terminate employee인 경우, 더 이상 회사에 다니지 않는 경우, 저희가 administrative한 그런 어떤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 force out, 강제로 IRA로 디스트리뷰션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7,000불로 올라갔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다음은 new requirement 조항 중에서 몇 가지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내용들을 제가 넣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12월 1일, 즉 내년 12월 1일 이후에 셋업되는 비기닝 그러니까 스타트업 플랜들은요. 앞으로 모두 의무적으로 오로 인롤먼을 옵션으로 넣어야 됩니다. 즉 지금은 엘리저블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인롤먼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우선 엘리저블한 직원들은 자동으로 다 인롤이 되는 거고요. 본인들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들어가서 옵트 아웃을 할 수 있는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가장 획기적인 지금 내용 중에 이 인더스트리에서는 획기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401K는 여러분 Save it and forget it이라는 아주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즉 우리 급여에서 일부 저축을 먼저 하고 쓴다는 개념에서 이 뭐랄까 이 저축의 습관을 들이는 그런 플랜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오로 인롤먼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저축을 시작하는 그런 그 옵션이 추가되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들어가서 언제든지 옵트아웃하고 본인 그 컨트리뷰션을 디스컨티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최소한 급여의 3%에서부터 무조건 저축을 시작하도록 해놨고요. 맥스는 10% 그리고 1년마다 급여의 1%씩을 자동으로 에스컬레이션 하는 오로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맥시멈 15%까지 올릴 수 있도록 자동으로 이런 조항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그럼 우리 플랜은 어떻게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있던 플랜들에는 이 리퀘어먼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네, 리스테인먼 기간이 또 찾아올 수 있겠죠. 몇 년 후에. 그때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스타트업 플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플랜들은 무조건 오로 인롤먼 피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리퀘어먼이고요. 기존의 플랜들은 지금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개인들에게도 중요한 내용인데,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RMD 나이가 있었죠.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70.5세였는데, 그게 72세, 지금 73세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는 73세로 변경이 됐고요. 물론 액티브하게 지금 일을 하시면서 컨트리뷰션 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웨이브를 받으시겠죠. 그리고 2033년 앞으로 10년 뒤에는 RMD 연배가 나이가 75세로 또 인크리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자, higher catch-up 리밋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금 올해 2023년에 개인 401k에 개인이 넣을 수 있는 총 액수는 22,500불이고요. 50세가 넘으시는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50세가 되시는 분은 캐치업이 7,500불이 있어서 총 3만 불까지를 개인이 저축하시고 공제받으실 수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은 이건 물론 202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내후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50세 캐치업 구간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higher catch-up limit이라 해서 60세에서 63세 구간에는 현행보다도 플러스 10,000불을 더 넣으시거나 10,000불 또는 현행 그 캐치업의 150% 중에 greater, 더 많은 어마운트를 넣으실 수가 있도록 되었습니다. 지금 2023년 7,500불 기준으로는 11,250불이 되겠죠. 하지만 이게 인덱스드라 그 당시에 가면 또 어마운트가 인크리즈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은퇴를 정말 앞두신 분들한테는 더 많은 그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그런 higher catch-up limit 구간이 하나 더 생겼다. 이 얘기는 뭐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이번에 법제화가 됐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직원분들이 원하면 Roth 어카운트에 매치를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Roth 어카운트에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추가된 내용은 만약에 캐치업 어마운트를 더 넣으실 때 작년도, 전년도 기준으로 인컴이 14만 5천 불이 넘으시는 분들은 그 캐치업 어마운트는 트래디셔널 401k 어카운트, 프리텍스 어카운트가 아니고 Roth 어카운트로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물론 14만 5천 불 인컴 미만이라 하시더라도 본인이 원하시면 anytime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14만 5천 불 이상의 인컴을 번 직원분이라면 전년도 기준으로 캐처 어마운트는 Roth 어카운트로 무조건 가야 된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2024년 1월 1일,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여러분 그 운영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컨트리뷰션 디파짓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카운트가 있죠. 네, 프리텍스 어카운트도 있고, Roth 어카운트도 있고, 그죠? 매처 어카운트도 있고, 또 하나 캐치업 어카운트는 따로 여러분 관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레귤러 컨트리뷰션 이외에 캐치업 어카운트도 따로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거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다음은요. 자, 이 화면에서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힌트 드립니다. 문제, 이 화면, 이 페이지에 문제 있습니다. 자, 롱텀, 파트타임 직원분들에 대한 엘리저빌리티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또 여러분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중요한 문제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기존에는 파트타이머라 하면 롱텀 파트타임 엘리저빌리티에 속하는 거는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파트타임이라 하더라도 1년에 1,00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사람 또는 3년 연속, 지난 3년 연속 1년에 500시간 이상을 3년 동안 근무한 사람은 파트타임이지만
네, 401k에 들어가야 된다.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조항이었는데 이번에 바뀐 내용은 2year로 바뀌었습니다. 3year가 아니고 2year. 그래서 last 2year 동안 consecutive 연속으로 500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이 파타임 분도 401k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3에서 2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해당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023년 1월 1일부터 그 work hour를 카운트한다는 얘기죠. 2년을 카운트한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요. annual paper statement requirement이 있는데요. 2026년 1월 1일부터인데 이거는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레귤러하게 일반적으로 401k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레코드 키퍼나 커스타디언들이 보통 쿼럴리 스테이트먼을 다 제공하죠. 그죠? 뭐 e-딜리버리 하시기도 하고 페이퍼 딜리버리 하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리퀘어먼이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조항이 생겼고요. 혹시 펜션 플랜을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는 3년에 한 번 펜션 플랜에 대한 페이퍼 스테이트먼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e-딜리버리 가능하시고요. 다만 여기서 그 제가 어떤 경우들을 많이 봤냐면 401k 어카운트나 프로핏 쉐어링 어카운트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풀드 어카운트 갖고 계시는 분이 종종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전 조금 올드한 그런 플랫폼인데 그래서 회사에서 한 어카운트로 다 풀드 어카운트에서 직원분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개인별로 액세스가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 스테이먼이 쿼럴리나 이렇게 나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존의 플랫폼 중에 풀드 어카운트를 쓰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그걸 이제 세퍼레이트해서 직원분들이 각각 액세스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으로 좀 변경하시는 게 그런 어떤 버든이 줄어들고 라이빌리티 차원에서도 회사 입장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략적으로 저희가 주요 내용을 살펴봤고요. 네, 올해 2023년도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4가지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미나 이후에 필요한 자료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이 세미나 자료는 제가 이제 그 에딧을 한 거고요. 그 연도별로 어떠한 내용들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한 스케줄이 쫙 나와 있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23년도에 변경되는 거 다시 한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플라이 하고 있나 리뷰하고 가겠습니다. RMD 말씀드린 것처럼 73세로 올해부터 변경됐어요. 올해 73세가 되시는 분들은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찾아야겠죠. 특별히 은퇴하신 Retiree Participant 그죠?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펀드는 아직 우리 회사에 있거나 이런 분들 여기 해당될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이제 문의가 많이 오시겠죠. 물론 개인 IRA로 롤오버 가실 수도 있지만 그냥 거기에 두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럼 올해에 2023년도에 73세가 되시는 분은 내년 4월 1일 2024년 4월 1일 전에 RMD를 디스트리뷰션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Roth 어카운트에 직원분들이 원할 경우는 매치를 Roth 어카운트에 넣어줘야 된다. 하지만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정확한 인스트럭션은 안 나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곧 나오는 대로 이걸 올해 우리가 챙겨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플랜들의 어답션 어그리먼트를 좀 보시면 Roth 프로비전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네, 하드십 위드롤 할 때 하드십 컨디션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직원 본인이 self-certify하고 본인이 책임진다. 여러분들은 디스트리뷰션 어그리먼 사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퍼에. 마지막으로요, 올해부터는 엘리저블한 모든 직원들한테 노티스 의무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SPD를 이니셜리 줬거나 서머리 플랜 디스크립션을 줬거나 본인이 엘리저블 해졌다고 리마인드를 줬거나 아니면 본인이 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준 경우 이외라면
엘리저블한데도 우리 플랜에 들어와 있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그 이외의 모든 노티스들은 안 주셔도 무방하다. 물론 주시면 더 좋겠지만 의무적으로 법적인 의무사항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인원수가 지금 107명 이상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은 따로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끝나고 제가 또 필요한 자료들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네, 자 다음은요. 앞에 제가 넣지 않았는데 이 401k 플랜을 하면서 이제 회사들, 기업주 입장에서 너무 많은 그 디스어드밴티지가 생긴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그 시큐어 법안 2.0에서는 텍스 크레딧을 그럼 더 많이 익스펜드 하자. 이런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한 문제 또 숨어 있습니다. 세 문제 다 맞춰주신 분, 네, 50불짜리 추첨 통해서 아마존 카드를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자, 여기 문제 있습니다. 크게 여기는 인플로이어의 입장이에요. 50명 미만, 100명 미만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여러분 디테일하게 회사마다 다르시기 때문에 기존에는 3year까지 텍스 크레딧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플랜을 운영하시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당연히 비용 처리를 하지만 플러스 additionally tax credit을 회사가 받으셨었는데요. 기존에는 3년, 여러분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서는 최대 5년까지 tax credit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50인 이상인 경우와 50인 미만인 경우 조금 달라지는데 50인 이상인 경우 100인, 51인에서 100인은 그 페이즈 스케줄이 생겨서 크레딧 점점 줄어드는 형태고요.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풀 크레딧을 5년 동안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영어가 있고 뭐 내용이 너무 복잡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즘에 그 칼큘레이터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플랜을 셋업하시는 분들 또는 최근에 하셨던 분들, 최근에 그 셋업하셔서 이 크레딧을 얼마를 받나 물론 여러분 회계사님들이 잘 알아서 잘 해주시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이 칼큘레이터를 좀 활용해 보시면 아이디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칼큘레이터를 일러스트레이트 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30명의 전체 직원이 있고 그러니까 오너를 제외하고입니다. 30명의 직원이 있다고 가정을 했고요. 25명이 non-highly compensated employee. 요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예, 그리고 회사가 매치업으로 또는 컨트리뷰션 매치업으로 또는 뭐 프로핏 쉐어링으로 1년에 3만 불 정도를 직원들에게 제공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제가 이기점풀이니까요. 그러면 칼큘레이터에 가면 이렇게 스타트업 하게 되면은 텍스 크레딧 얼마 받고 오로메리 인롤먼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가야 되니까요. 새로운 플랜들은. 그러면 이렇게 받고 인플루어가 컨트리뷰션 한 거에 대해서 얼마를 받고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 보시면 네, 13만 5천 불 이하를 받으신 일반 직원 숫자 30명이라고 제가 봤고요. 오로메릭 인롤먼이 들어가고 인플루어가 컨트리뷰션 이제 넣어준다라는 가정이고요. 그리고 10만 불 미만의 인컴을 갖고 있는 직원이 25명이라고 제가 그냥 가정한 거야. 그리고 회사가 전체적으로 1년 동안 3만 불 정도의 컨트리뷰를 넣어줬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average employer contribution per employee는 1,200불 정도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텍스 크레딧을 받는지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50인 미만이고 앞으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텍스 크레딧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first year, second year, third year, fourth year, fifth year까지 해서 총 10만 4천 불 정도의 텍스 크레딧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평균 한 2만 800불 정도의 텍스 크레딧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니까요. 실제적으로 컨트리뷰션 직원분들한테 매칭해 주시는 거 이외에 솔직히 셋업 하시면서 비용 들어가는 게 처음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은 익스펜스 처리하시고 텍스 크레딧 받으시면 실제 커스트는 굉장히 거의 줄어들거나 거의 없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있으니까 이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글에서 그냥 치시면 여러 가지 그 텍스 크레딧 칼큘레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좀 더 자세한 정확한 우리 회사의 내용은 회계사님하고 상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드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은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분들, 저도 캘리포니아입니다만 지금은 타주 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타주에도 우리 스테이트 맨데이트에 있는 그런 리타이어 플랜이 거의 지금 한 20개 주로 확대가 됐는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부터 10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이렇게 계속 칼세이버 의무화, 직장연금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너를 제외한 일반 인플로이가 한 명 이상일 경우는 2025년 12월 31일, 이건 문제 아닙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카이세이버가 됐든 다른 플랜을 리타이어 플랜을 꼭 셋업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추가됐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카이세이버를 하실지, 심플화를 하실지, 401k를 하실지, 펜션을 하실지 이런 것들을 이제 텍스 크레딧도 따져보고 그러면 오너 입장에서 득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시고 취소하시면 되시겠죠. 다음은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서비스랄까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리는 건데요. 저희는 보통 저희 클라이언트 분이든 원하시는 분들에게 폴롱케이 레드 플래그 테스트라는 거를 제공해 드립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닐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이 퀄리파이 플랜을 운영하시면 매년 파일링을 통해서 폼 5500 파일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플랜 인포메이션을 다 서밋하고 파일링하고 계시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들어가 있고 모든 플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노동청에서 제공하는 웨브사이트에 모든 퍼블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퍼블릭 데이터로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찾아볼 수 있고 특히 우리 인플로이 분들이 우리 회사 플랜의 그런 건강 상태나 이런 내용들을 다 찾아볼 수 있도록 디스클로즈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디웰에 가시면은 여러분 회사 치시면은 플랜 갖고 있는 분들이 다 나오는데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어떤 테스트를 해드리냐면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방법은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퍼블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회사, 스타트업 플랜 중에 한 회사에 이 테스트 자료를 제가 입력해서 뽑은 자료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파티스펀이 몇 명이고 토럴 에셋이 얼마고 여기 코드, 플랜 타임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중간 아래에 보시면은 레드 플래그, 오른쪽에 플랜 스코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디테일한 내용들은 저희가 볼 수 없지만 이 플랜이 갖고 있는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스냅샷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찾아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디오엘에 있는 자료들은 다 찾아보실 수 있는데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 내용들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주 스몰 플랜이긴 하지만 전체 파티스펀트 레이시 86% 그리고 7명의 파티스펀이 있고 레드 플래그 없고 플랜 스코어는 구수로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테스트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자, 이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죠. 329명의 파티스펀이 있고요. 31 밀리언 AUM 있네요. Asset Under Management 있는데 Participation Ratio가 61%, Retiree가 예를 들면 26%.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또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probable liability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클린업 하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중간에 보시면 레드 플래그 2개가 있어요. 뭔지는 모르나. 그럼 이건 이제 여러분 어드바이저 분들하고 찾으시면 되고요. 이러한 레드 플래그 테스팅을 간단히 한번 받아보시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플랜 스코어는 fair. It's okay. 네, fair. 자, 마지막인 경우에요. 이 회사는 2.4 정도 있네요. AUM이 그리고 싱글 임플로이어면서 레드 플래그 없어요.
예, 34 participant 있고요. participation ratio가 76. 그런데 레드 플래그는 없는데 플랜 스코어가 puor예요. 이거는 전체 인더스트리 기준으로 어, 제가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겠지만 유사한 플랜들과 비교해서 인더스트리 기준으로 이 플랜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꼭 절대치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뭔가 굉장히 이슈가 있을 수 있다, probable 하다라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 플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디테일에 가면 이렇게 우리 회사의 전체 플랜 커스트는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해서 어떤가, 파스펜 레이쇼는 높은가 낮은가, 샐러리 디퍼 레이쇼라든가 밸런스라든가 제너러시티라든가 여러분들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회사들은 어때요?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베스트먼트 라인업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최근 1년, 3년, 5년, 10년간 이 라인업에 예를 들면 인베스트먼이 잘 되고 있나,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퍼블릭 데이터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플랜을 운영하시면서도 이번 시큐어 2.0, 시큐어 법안 2.0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loss provision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있어야 되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인더스트리 데이터를 통해서 레드 플래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Q&A는 스킵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벌써 47분이 됐네요. 자, 오늘 문제 나갑니다. 손 안 드셔도 돼요. 네. 첫 번째 문제, 여러분. 자, 세 가지 문제를 드리는데요. 세 문제를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정답을 쓰셔서 이메일을 보내시면 이걸 이메일 포워드해서 우리 기타 사무국에서 세 분을 추천해서 선물을 50불짜리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보내드린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로 변경된 Secure Act 2.0에 따르면 Roth 401k에도 회사가 매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옵션의 effective date는 언제인가요? 네, 자, 여러분. 제가 두 번 말씀드렸어요. A. On or after December 30, 2022. 작년 11월 30일부터 가능해졌다. 두 번째 B는 2024년 1월 1일부터 가능해진다. 세 번째 C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가능해진다. 자, 여러분. 여러분 이거 답 쓰셔야 돼요. 1번 A, B, C 이렇게 지금 써놓으셔야 돼요. 이거 제가 금방 페이지가 넘어갈 거니까요. 두 번째.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롱텀 파타이머에게도 401k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 변경된 Secure Act 2.0에서 정의하는 롱텀 파타이머란 네, 땡큐 상추장님. 네. Employee with at least 1,000 hours of service in a 1-year period or 500 service hours per year in a 2 consecutive year period are eligible to participate in their employer's retirement plan. 자, 한국말로 설명 다시요. 새로 바뀐 규정에 따르면 롱텀 파타임 직원이라 함은 1년 동안 1,000시간 이상을 근무하거나 또는 지난 2년 동안 연간 500시간 이상을 근무한 직원을 롱텀 파타이머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분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플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죠? 네, true or false 문제입니다. 답을 잘 적어 놓으시고요. 네, 적고 계시죠? 네. 2023년 1월 1일부터 이게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카운트가.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Secure Act 2.0 법안에 따라 401k 스타트업 플랜에 대한 텍스 크레딧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방금 보셨죠, 여러분? 최대 인플로어가 받을 수 있는 텍스 크레딧 기간은 다음 중 얼마 기간까지 가능해졌을까요? 기존에는 여러분 3년이었습니다. 맥스가. 근데 A 5년, B 6년,
C 7년. 네. 여러분 정답 다 적으셨죠? 네. 앞에 문제의 답을 다 세 개의 답을 다 맞추시는 분들, 세 개를 다 해서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이거를 국장님께 보내서 여러분들 선물을 세 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시면 사무처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거의 50분, 네,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 변경된 Secure Act 2.0 법안 중에서 특별히 우리 스폰서분들이 꼭 챙기셔야 되는 내용, 네, 그 내용들 앞으로 올해 시작된 거 4가지, 그리고 앞으로 내년, 후년 그 이후에 계속 변경될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하지만 브리프하게 같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gain, 디테일하게 페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법안에 대한 내용이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의 어드바이저나 커스터디언들은 이미 이 자료들을 많이, 물론 이제 영문 자료겠죠? 예, 많이 아마 교육을 시켜드렸을 것이고 자료들을 보내드렸을 건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직원분들한테 해당되는 거, 우리 회사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오늘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또 그 리마인드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2023년 4월 기타 정기 세미나를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